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인플레이션 정점 신호 포착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어서 공유드리고, 드디어 S&P 500은 적정 밸류에이션까지 왔고, 심지어 목요일 저점은 그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관들의 단기 저점 S&P 500 3800 부근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현금 비중을 늘릴 때를 보면 주가가 올라서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땐 현금을 늘리고, 주가가 내려가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크기는 2020년 전 세계의 50%를 넘었고, 아마 지금은 55%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기관들이 단기 저점으로 찍었던 S&P 500 3800포인트를 찍은 후 바닥론이 나오고 적정 밸류에이션에 들어왔다는 소식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다우가 1.47% 상승했고, 나스닥이 무려 3.82% 상승, S&P 500도 2.3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꽤 신빙성이 높은 인간 지표 자료, 키움증권의 일간 거래상의 종목을 보면 SQQQ가 TQQQ를 앞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수요일인가 목요일로 기억됩니다. 기관들도 이를 알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먹는 건지 항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SQQQ가 TQQQ보다 매수를 앞서면 며칠 내로 반등을 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지금도 단기 저점일 뿐 찐바닥은 남아있다는 의견과 이 정도면 바닥 부근일 듯하다 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지속 악재가 나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 너무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그냥 에메랄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몇 년 만에 큰 하락장을 만나면서 저 역시 마이너스 25%까지 계좌가 내려간 상황인데, 어제 조금 오르는데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딱 이 짤이 생각났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 약 손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요일 상승을 보고 다 솔직히 너무 기뻐하지 않았나요? 딱 이 짤 하나로 설명이 될 듯 합니다. 기쁜데 슬프다. 다시 돌아와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928까지 다시 급등했습니다. 6까지 내려갔던 공포지수는 12까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공포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만기 인플레이션 기대율이 2.6%까지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관련 생산자 물가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민간 자본 장비와 운송 및 창고 소비재는 여전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순 없지만,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잘하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하락장을 보면 우량주가 아닌 급등주가 가장 먼저 폭락합니다. 그게 조정장의 초기 국면입니다. 이번 조정장을 봤을 땐 아크가 담고 있던 꿈만 있는 중소형 성장주들입니다. 펠로톤, 텔라닥, 코인베이스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 하락장이 후반부로 들어서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악 물고 붙들고 있던 너무 버리기 아까운 우량 종목들을 패닉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혹은 방어주들 말이죠. 실제로 이번 주 목요일 최저점 구간에서 빅테크 모두 베어마켓에 진입했었습니다. 가장 잘 버텨주던 애플 역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 하락하며 모든 빅테크가 2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와, 이제 빅테크도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워렌 버핏처럼 최저점은 아니지만 웅덩이 구간에서 애플을 담을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들을 보면 단기 저점을 3800 근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왜 S&P 500 3800을 단기 저점으로 봤는지, 단기 반등이 나올 구간으로 봤는지 살펴보니 S&P 500 5년 평균 P는 18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나마 이제 꽤 내려왔고 이제 버블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5년 평균이 아닌 10년 평균 P2를 보면 약 17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10년 평균까지 내려왔고 이제 버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버블이 꼈던 기업들은 폭락을 보였습니다. 펠로톤과 텔라닥은 90% 이상 빠졌고, 유니티와 로크, 로블록스, 코인베이스는 80%나 폭락한 상황입니다. 페이팔까지 74% 하락했으니 이 상황에도 만약 지금이 버블이라고 말한다면 S&P 500의 10년 평균 P인 16배, 17배 정도로 보면 S&P 500은 3800 부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은 목요일 딱 여기까지 떨어졌고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이라 판단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저 구간은 우리를 조롱한 에다님이 SQQQ를 매수하고 조롱한 구간이며, 에다님은 이제 우리 채널 중요한 인간 지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워렌 버핏의 명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명언입니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1994년부터 지금까지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의 보유 현금과 S&P 500의 주가 흐름입니다. 2010년대부터 2021년까지 지금 많은 비관론자들이 역대급 유동성을 얘기하며 역대급 폭락장을 얘기하는 그 강세장, 그 구간에 워렌 버핏은 현금을 꾸준히 눌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락장 1분기에 현금 비중이 꽤 크게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번 1분기 때 애플 주가가 150달러대에 있을 때 7,600억 원어치 추가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고 시장을 보고 있으면 오를 때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게 공포 때 매수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대로 두면 더 수익 극대화가 된다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비중을 보면 투자자들이 욕심을 부릴 때 조금씩 현금을 늘리고 주식시장이 이번과 같은 하락장을 만나면 조금씩 현금을 사용하며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말 실천한 게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2008년 과감히 주식 매수했을 때 그때 당시 너무 성급하게 매수했다 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5년이 지나고 보니 역시 공포에 매수해야 하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버티기 위해선 꼭 투자 원칙,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신만의 원칙이든 다른 투자자의 원칙을 사용하든 투자 원칙이 꼭 있어야 하고 그걸 지켜야 실제로 장기 투자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 공격적인 긴축,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 버블, 금융위기 등 이런 변수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상향하는 종목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강력한 유지 수단입니다. 피터 린치는 14달러의 타코벨이 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시작했고 그 타코벨은 무려 1달러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1달러에도 계속 줍줍했고 몇십 배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2016년 5월 애플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한 달 만에 30%나 폭락했고 애플 주식을 초기부터 들고 있던 전설적인 투자자 칼 아이칸은 이 구간에서 애플을 전량 매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애플이 위험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때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을 무려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그 자체에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투자하기 전부터 하락장, 약세장이 온다는 것은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락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패닉셀로 떠난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년 이상 보유를 다짐한 적립식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 구간에서 용기를 가지고 남들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현금 비중은 꼭 따로 들고 있으라고, 멘탈과 폭락 대비용으로 꼭 10%에서 30%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없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월급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결국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내 평단가까지 온다면 그때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위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자산은 하락장을 겪지만 더 큰 상승장이 나타나며 투자 자금이 계속 쏠리게 되고 그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은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이 장기 투자로 들어가 있으며 전 세계 우리 같은 서학개미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의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며 패권 국가입니다. 어떤 트레이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10년 동안 횡보하는 시기도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점에서 거치식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산은 10년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돈을 이 좋은 자산으로 바꿔놓고 만약 차를 사야 한다면 그만큼만 매도하는 거고 이사 가는데 추가 금액이 필요하면 그만큼만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쓰는 내 자산은 그대로 좋은 자산에다가 넣어두는 겁니다. 킴 브라이언님의 댓글인데 짧고 강렬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애플, 마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코카콜라,
나이키, 비자,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우리가 알만한 거대한 외국 기업들 중 거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 주식시장 그 자체는 가장 우상향 확률이 높은 자산입니다. 2012년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의 34%였습니다. 중국은 6%입니다. 그리고 2018년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 비중의 44%가 됩니다. 중국은 9%가 됩니다. 그리고 2년 전 2020년 미국의 전 세계 주식시장 비중은 무려 54%가 됩니다. 중국은 9%에서 4%로 내려갑니다. 왜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지, 왜 자꾸 전 세계의 투자금이 이 미국으로 쏠리는지, 우리는 왜 국내 주식을 안 하고 양도소득세 22%를 감안하면서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를 결심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 생각을 생각해 보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단 미국 주식도 고점 대비 반토막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두배 레버리지 QLD, SSO는 언제든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점에서 투자하진 않고 고점에서 투자해도 다 이겨냈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80%를 직접 몸으로 겪기엔 불가능하니 그래서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질웅줍하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